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시골 마을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밀이었다. 매일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가던 에밀은 숲속에서 다양한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늑대, 여우, 그리고 작은 새들까지도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에밀은 숲을 자신의 두 번째 집처럼 여겼고 자연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나무를 하던 중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밀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갑작스레 하늘에서 매혹적인 빛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부신 별의 빛이었습니다. 에밀은 그 별을 보자마자 마음이 끌려 그 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에밀은 그 별이 다른 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매우 밝고 마치 그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에밀은 매일 밤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별은 그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었고 에밀의 꿈속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에밀은 마침내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험난한 산길을 따라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길은 험했지만 에밀의 마음은 별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자 에밀 앞에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거대한 나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금빛으로 빛나며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바로 그 나무 위에 에밀이 바라던 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별이 사실은 영원한 사랑이 담긴 나무의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에밀은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나무와 친구가 되어 대화하고 별과 나무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오래전부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왔고 별 역시 그 사명의 일환으로 나무와 특별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밀은 매일 나무를 찾아갔고 나무는 그에게 자연과 우주의 경이로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밀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졌고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나무와 별은 여전히 빛을 발하며 에밀을 지켜보았고 그는 그들로부터 받은 지혜를 그의 모든 친구들과 가족에게 나누었습니다. 결국 나무와 별 그리고 에밀은 서로의 삶에 깊이 맞물려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밀은 그들이 알려준 기적과도 같은 사랑을 간직한 채 한평생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고 무성한 숲속에는 마법을 지닌 사슴이 살고 있었다. 이 사슴은 고대 숲의 수호자로 숲속의 동물들과 자연을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의 뿔은 밤하늘에 별빛처럼 반짝이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은은한 빛이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이 마법 사슴은 숲을 지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 그의 눈에 진실한 마음과 선량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소원을 빌 수 있었고 사슴은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한 젊은 소녀가 마을 근처 숲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였고 그녀의 가족은 가난했으며 소녀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엘리자는 자신의 소원이 가족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다. 숲을 걷던 그녀는 신비로운 사슴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를 찾기로 결심했다. 숲의 안쪽 깊은 곳까지 걸어간 엘리자는 마침내 빛나는 뿔을 가진 사슴을 만났다. 사슴은 그녀에게 다가와 왜 숲에 왔는지 물었다. 소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가족을 위한 소원을 말하자 사슴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진정한 마음씨에 감동했다. 사슴은 엘리자에게 작은 황금빛 씨앗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 씨앗을 너희 정원에 심으면 너의 소원처럼 너희 가족의 삶이 풍요롭게 될 것이다. 엘리자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사슴에게 작별을 구한 후 조심스럽게 씨앗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엘리자는 씨앗을 정성스럽게 땅에 심고 매일 물을 주기 시작했다. 며칠 후 씨앗은 싹이 더 놀라운 속도로 자라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풍성한 나무가 되었다. 나무에서는 금빛 과일이 열렸고 이 과일을 먹은 엘리자의 가족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엘리자의 가족이 갑작스레 변화된 삶을 보고 놀랐다. 엘리자는 숲속의 마법 사슴의 이야기를 전해 들려주었고 사람들은 숲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하게 되었다. 엘리자는 시간이 지나며 자신도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숲의 가치를 전하는데 힘썼다. 그녀의 착한 마음씨와 사슴의 도움 덕분에 엘리자의 마을은 오랫동안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다. 그리하여 숲속의 마법 사슴과 엘리자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진정한 소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났지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은 계속되어 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피에르주에는 아주 특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 마을은 사실 마법 같은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피리 부는 사나이의 전설이었습니다. 피에르주 마을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쥐떼로 인한 골칫거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쥐들은 온 마을을 휩쓸며 식량 창고를 텅 비우고 심지어 귀한 와인 창고까지 파헤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 한 낯선 사나이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그의 피리는 전혀 본 적 없는 신비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나이에게 다가가자 그는 조용히 피리를 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피리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피리로 쥐들을 여러분의 마을에서 깨끗이 몰아낼 수 있습니다. 단 대가로 황금 100개를 주셔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 회의를 거친 끝에 황금 100개의 대가로 마을을 쥐로부터 구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는 약속대로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피에르주 마을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피리 소리가 메아리치자 쥐들은 하나둘씩 사나이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그의 뒤를 따라가는 쥐떼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나이는 마을을 가로질러 강을 향해 걸어갔고 놀랍게도 모든 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나이가 강가에서 마지막 멜로디를 연주하자 쥐들은 차례차례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드디어 쥐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피리 부는 사나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는 황금 100개를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을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쥐들이 사라지고 나니 마치 그 일이 꿈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은 사나이에게 그렇게 많은 황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원로 우리는 회의를 열어 황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고 사나이에게 미안한 얼굴로 다가가 좀 더 검토해 본 결과 황금 100개는 너무 과한가 봅니다. 조금만 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나이는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결정에 실망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피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번에는 전혀 다른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을의 어린이들이 사나이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듯 그들은 사나이의 피리를 따라갔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사라졌습니다. 어느새 마을은 쥐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사라진 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그들 행동의 대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황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으나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피리 부는 사나이는 마을의 불공정함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복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피에르주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매년 그 마법의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진 날을 추모하며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평함과 약속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동화로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전역에서 어린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리 부는 사나이의 전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클레망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양한 마을의 소리들을 사랑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근처 강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그리고 새들이 합창하는 멋진 노래소리까지. 클레망스의 할머니는 소리는 돼지의 심장 소리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클레망스는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소리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걱정과 의문을 안고 클레망스는 소리가 사라진 이유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클레망스는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이야기 속의 마법의 숲을 기억해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숲에는 모든 소리를 지배하는 고대의 마법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클레망스는 숲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문득 두려움을 느꼈지만 소리를 되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은 어둡고 몽환적이었습니다. 클레망스는 조심스럽게 숲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밤이 찾아왔고 그녀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작은 불빛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불빛의 근원지로 다가가자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요정들이 둥글게 모여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소리에 구슬이 있었습니다. 요정왕은 클레망스를 보고는 환영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왕은 그녀의 탐험심과 소리의 가치를 아는 마음을 칭찬하며 소리의 구슬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이 구슬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품고 있었으나 욕심 많고 이기적인 마법사가 그것을 빼앗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 했다고. 그래서 요정들은 구슬을 숲에 숨겨 모든 소리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클레망스는 왕에게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설명했습니다. 왕은 깊이 생각에 잠기다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클레망스가 구슬을 통해 진정으로 소리가 세상에 미칠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면 구슬의 힘을 다시 해방시킬 수 있다고. 클레망스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숲속의 모든 아름다움과 마을에서의 소중한 순간들을 구슬에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구슬이 밝게 빛나며 크고 아름다운 소리가 숲속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 물결 소리, 나비의 날갯짓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클레망스를 중심으로 다시금 피어올랐습니다. 요정 왕은 미소를 지으며 소리가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클레망스는 요정들에게 깜짝 감사의 선물을 받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레망스는 자신이 경험한 이 모험을 통해 소리는 단순한 청각적 경험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클레망스는 어른이 되었으며 그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이학군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에게 소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마법의 숲에 관한 이야기를 잊지 않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그 작은 마을은 클레망스의 이야기를 통해 소중한 소리의 가치를 계속해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